이번 영상은 여러분 시작 1분은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 1분이 여러분 인생을 완벽히 다 바꿀 수도 있어요. 일단 제목은 여러분 끝판왕 책들은 소름돋게 연결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끝판왕 책 3권이 어떻게 완벽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진짜 제가 완벽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댓글 때문에 이 영상을 찍게 됐거든요. 반야님이 다시 읽어도 진짜 소름 돋는데 저는 72세의 여성입니다. 저희 어머님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저는 72세의 여성입니다. 마음의 기술 책을 읽고 올해 방송대학교 일본학과 3학년에 편입하여 한 학기를 마쳤습니다. 와, 진짜 댓글을 보자마자 이거 제가 썼거든요. 와, 이거는 진짜 인생 댓글이다. 일본학과 3학년에 편입하여 한 학기를 마쳤습니다. 진짜 말이 안 나와요. 젊을 때보다는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인생 책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여러분, 이 책은 저는 이거 읽는데 6시간이 안 걸렸어요. 각 잡고 읽으니까. 그 다음에 솔직히 저는 밑줄 치면서 그 다음에 좀 접어가면서 읽어서 그랬지 맘먹고 읽으면 더 빨리 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만큼 여러분 책 분량이 적고 책이 얇아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데 이 책 여러분 부제가 예술이에요. 사실 내과학과 심리학으로 취하는 마음의 기술, 이 안 앨런 클레르 박사님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신경과학으로, 그러니까 뇌과학으로 쉽게 말해서 박사 학위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의대에 입학해서 정신과 의사가 되신 분이고, 뱅상트리보 선생님은 임상심리학자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책을 쓴 목적이 그게 이제 머릿말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뇌랑 심리학이랑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 혼자서도 마음의 주치의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해보고 나서 안 되면은 전문가들을 만나라.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그거를 그래서 아주 쉽게 책으로 한 권 써준 건데, 그러면 이 책을 읽으면은 마음의 주치의만 되냐? 공부법 책으로도 이 책은 여러분 예술이에요. 예술입니다. 제가 여러분 다시 책을 펴보니까 왜 여기다가 학습 방법 별표까지 쳐놨냐? 저는 여러분 고 대표님이랑 완벽한 공부법이라는 진짜 공부법 끝판왕 책을 쓴 사람이에요. 아주 집대성을 했죠. 근데 저는 공부법 책 저자로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한 3-4장으로 공부법을 쓴다? 이거보다 잘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서점에서 진짜 여러분 서점에서 책 한 권 읽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요 23장 몇 쪽 안 되거든요. 10쪽 안 되거든요. 이거 읽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모두가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특강으로도 찍어드렸고 근데 직접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유튜브 영상으로 보는 거는 조금은 도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뇌과학을 살펴보죠. 뇌가 활성화가 안 됩니다. 전전두엽이 활성화가 안 돼서 공부한 느낌이 드는 거지 공부는 안 돼요. 심지어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써봐야 됩니다. 써봐야 돼요. 핵심은 여러분들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결론은 직접 손으로 써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3권의 명저가 이 끝판왕 책, 미친 책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완벽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워런 버핏 웨이가 중심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워런 버핏 웨이를 읽고 나서 워런 버핏 선생님과 찰리 먼거 선생님을 여러분 제가 그동안 좋은 책 얼마나 많이 소개해드렸나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나온 주인공이나 저자를 제 인생 스승님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제가 5년 넘게 책 소개를 했는데 처음이에요. 저는 워런 버핏 선생님과 찰리 먼거 선생님을 인생 스승님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이 책을 무조건 읽을 거예요. 30년 동안 앞으로. 그러면서 여러분 워런 버핏 웨이랑 쓰는 인간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워런 버핏 웨이랑 마음의 기술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마음의 기술이랑 쓰는 인간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진짜 여러분 소름 돋는 얘기거든요. 이게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첫 번째, 일단은 워런 버핏 웨이, 이 문단을 다시 안 읽을 수가 없죠. 벤저민 프랭클린의 사고 습관에서 찰리 먼거의 세속적 지혜를 성취하려는 초점까지 연결된 흐름을 볼 수 있다. 먼거에 따르면 세속적 지혜를 얻기 위해 모든 학문 분야의 전문가는 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당연히 자기 분야의 전문가는 돼야겠죠. 그렇죠? 근데
교양 공부를 하려면은 두루두루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어를 배웠어. 우리 반야 어머님이 일본어를 배웠어. 그럼 적당히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만.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각 학문에서 주요한 정신적 모델에 대한 기본적 이해일 뿐이다. 그래서 어떤 책을 읽으면은 뭐 이걸 다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 핵심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그거를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게 중요해요. 노드를 하나 만들어야죠. 노드. 그 책 노드. 그렇게 하면은 투자에 필요한, 요 투자를 인생으로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인생에 필요한 교양 교육을 효과적으로 갖출 수 있고 멍거가 롤라팔로자 효과라고 말한 현상을 누리게 된다. 롤라팔로자 효과가 뭐예요? 찰리 멍거가 자주 강조한 개념으로 여러 가지 심리적 경제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그 영향력이 단일 요인의 힘보다 커지는 현상. 그러니까 지식의 노드가 많아지면서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서 자신도 모르는 시너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좋은 명저 3권을 읽기 시작하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연결되는 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게 10권이 되고 30권이 되고 100권이 되죠. 완전 다른 인생이 됩니다. 완전 다른 인생이 돼요. 그 다음에 뭘 보면 좋을까요? 박학다식한 사람의 사고방식. 여기서 박학다식한 사람은 누구죠? 찰리 멍거와 벤저민 그레이엄이에요. 워런 버핏이 찰리 멍거에게 끌렸던 이유는 주로 벤저민 그레이엄을 많이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누구죠? 워런 버핏의 스승이고 찰리 멍거는 누구죠? 워런 버핏의 영원의 파트너죠. 그렇죠? 그레이엄과 멍거 모두 독립적인 사고를 중시했다. 두 사람 모두 객관성과 현실주의에 대한 성실함과 헌신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역사와 문화, 과학 조예가 깊은 다독가였다. 역사. 쓰는 인간은 여러분 뭐요? 종이에 적는 사유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진짜 독립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로 써봐야 돼요. 왜냐면은 머릿속에서 여러분의 사고가 머물죠? 그거는 타인의 어떤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무의식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절대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객관성. 이 객관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적어봐야 됩니다. 적어봐야 됩니다. 벌써 연결이 막 미친 듯이 되기 시작하죠. 그렇죠? 더불어 심리학에 대한 깊은 탐구 없이는 투자에서 교양 교육을 완성할 수 없다. 인생으로 말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심리학을 연구하는 일은 즉시 실패 연구, 즉 멍거가 정의한 두 번째 지적 영역으로 이어진다. 찰리 멍거의 생각에 따르면 무엇이 성공하는지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실패하는지 연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 실패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일은 심리학에서 시작된다. 거의 예외 없이 우리의 실패와 실수는 심리적 오류에 뿌리를 둔 사고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여기 마음의 기술에 아예 이 찰리 멍거가 얘기한 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냥 찰리 멍거가 얘기한 게 뇌과학자랑 심리학자가 그냥 정리를 해놨어요. 정신과 의사가. 완벽하게 연결되죠?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투자 성공은 얼마나, 인생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자신이 모르는 걸 얼마나 현실적으로 정의하냐에 달려있다. 버핏은 이렇게 조언한다.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투자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그 범위가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그 경계를 얼마나 정확히 정의하느냐의 문제이다. 이걸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이 그래, 그럼 버핏의 말이 옳아. 그러면 내 인생에서 내 능력의 경계를 어떻게 정의하지? 이걸 여러분 쓰지 않고 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습니다. 기억은 휘발되고 기억은 부정확하고 기억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절대 이걸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경계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경계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좋은 소식은 이성적 사고가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찰리 멍거는 이렇게 말했다. 이성적 사고 능력의 향상은, 여러분 워런 버핏 책인데 찰리 멍거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은. 찰리 멍거가 이렇게 말했다. 이성적 사고 능력의 향상은 단순히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성적으로 변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다. 그것은 다양한 결과와 함께 천천히 얻는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현자가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은 빨리 부자 될 생각을 버려라. 이 말을 진짜 많이 해요.
빨리 부자 되려는 순간 너는 진짜 부자가 아니라 가난뱅이가 될 것이다. 왜? 그 뿌리에는 이성적 사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양한 결과와 함께 천천히 얻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운의 영역이죠. 운을 근거로 기반으로 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인생은 통제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다양한 결과와 함께 천천히 얻는 것이래. 뭐가? 이성적으로 변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여러분의 능력의 경계를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를 꾸준하게 기록을 해야 여러분의 능력이 뭔지 그 경계가 어딘지 알 수 있는 거고 그 관련 얘기가 어디서 계속 나오죠? 쓰는 인간의 역사적인 인물들을 중심으로 아니면은 역사적으로 노트를 남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는 거예요. 완벽히 연결됩니다. 완벽히.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랑 찰리 먼거가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은 군중 속에서 독립적 사고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독립적으로 어디 외딴 곳으로 가서 동떨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독립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쓰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상. 이 세 권의 책이 여러분 지금 보셨죠? 찰리 먼거랑 벤저민 그레이엄이 진짜 열심히 읽은 책이 뭐예요? 역사책이에요. 그다음에 찰리 먼거가 강조한 게 뭐예요? 심리학에 대한 공부 없이 실패를 분석할 수는 없다. 뭐 너무 잘 나오죠. 이게 뇌과학자랑 심리학자가 쓴 건데, 그렇죠? 그러면서 정신과 의사가 쓴 건데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보셨죠? 그럼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보면 되겠죠?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이 목차가 예술이에요. 근데 여기 보실래요? 편지로 감정 비우기. 이 챕터가 진짜 재밌어요. 왜냐면은 상사에 대한 어떤 이렇게 불만을 편지를 쓰는 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 다음에 그 감정 비우기가 심리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큰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데 그럼 이건 마음의 기술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마음의 기술 내용입니다. 근데 쓰는 인간 특강에서 이 챕터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렇죠? 페니 베이커와 동료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이 거리낌을 거의 내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약간 놀랐다. 즉 다들 글로 풀 만한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찾아낼 수 있었고 트라우마를 써보라고 한 거예요. 거의 모두 기꺼이 그렇게 하려고 했음을 드러났다. 참가자들의 허락하에 페니 베이커는 연구가 진행된 전후 몇 달 사이에 그들이 학생 건강센터를 방문한 횟수를 추적했다. 결과는 극적인 수준이었다. 극적이라는 수사를 넣은 거예요. 다시 말해 페니 베이커 연구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트라우마에 대한 글을 써달라고 요청받은 사람들 중 의사의 진찰을 받으러 간 경우는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 글을 쓴 통제 집단, 대조군이죠. 통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비율이었다. 이거는 너무 명백한 차이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트라우마에 대해서 글을 자유롭게 써보세요라고 한 집단이 있었고 그냥 아무 글이나 쓰세요. 대조군 집단이에요. 그래서 비교를 해봤어. 추적을 해봤어. 병원에 얼마나 자주 가나. 트라우마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들은 병원을 훨씬 적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썼어요? 결과는 극적인 수준이었대요. 다시 말해 페니 베이커 연구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트라우마에 대해 글을 써달라고 요청받은 사람들 중 의사의 진찰을 받으러 간 경우는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 글을 쓴 통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절반 정도 해당하는 비율이었다. 아스피린도 적게 복용했다. 상관관계가 유난히 강하고 분명했다고 페니 베이커는 추후에 서술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속상한 경험에 대해 글을 쓰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너무 간단한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안 하죠.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고 알아도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 워런 버핏에서 찰리 먼거의 세 가지 핵심을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예요. 합리성을 받아들이는 도덕적 책무.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것은 실행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트라우마나 일기를 써봐야 돼요. 자기 반성적 글을 써봐야 돼요. 자유롭게 글을 써봐야 돼요. 트라우마를 여러분 진짜로 소름 돋네. 여기서 그럼 트라우마 여기 한 문 다 나왔잖아. 그러면 트라우마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구체적인 강론은 없어요. 이거는 그런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어디 다 나와요? 여기에 다 나와요. 트라우마를 다스리는 법이 마음의 기술에 다 나와요.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자, 세 권의 명자가 여러분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셨죠? 그러니까 저랑 독서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몇천 명이 넘는데 진짜 이제 이런 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대국민 필독서를 읽는 묘미들이구나. 책이 이렇게 연결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거 연결되는 거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설명할 줄도 아셔야 돼요. 그 경지에 가는 게 뭐예요? 찰리 먼거가 말한 교양 교육을 해낸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제가 왜냐면 지금 쓰는 인간 특강을 찍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반야 어머님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의 기술이 진짜 명저인데 그러면서 이게 쓰는 인간이랑 연결되는데 최근에 특강을 끝낸 워런 버핏 웨이랑도 연결이 되는데 그게 쫙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아무튼 우리 어머님 3학년이시니까 4학년까지 있을까요? 아무튼 이거 졸업까지 꼭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우리 어머님 나중에 그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어가 뭐 72세 배우는 게 절대 쉽진 않겠지만 나중에 배운 거 저희랑 인터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 순간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